네, 안녕하세요. 미엠미술교육연구소 김치미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미대 입시 학종 변화에 관련해서 전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고 궁금증을 좀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그 2025년도에 새롭게 좀 많이 변경되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미술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 단연간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 및 평가를 해주시면서 특히나 올해 2025년도에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무전공학과가 늘어났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 무전공학과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무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도 훨씬 이제 뽑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학부제라고 하는 형태로 뽑았던 경우도 있었고, 특정 학과가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학과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학과를 이제 선발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25년도부터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대학이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됐는데, 아마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이후부터 이제 무전공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과를 나중에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크게 방법이 두 개예요. 지금 이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건 아예 학과의 선택 없이 뭐 예를 들면 한 300명 정도의 인원을 뽑아서 이 300명의 인원이 가고 싶은 모든 학과를 선발한다. 뭐 예체능 계열 혹은 뭐 디자인이나 미술 쪽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흔히 말하는 단과대학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문 계열은 뭐 50명, 그 다음에 뭐 경영 계열은 50명 이렇게 해서 들어온 다음에 학과를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뭐 이런 형태도 있고, 크게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라 아마 대학들이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미술대학에서도 대표적으로 홍익대학교가 캠퍼스 자율전공학과로 학생들을 자유롭게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대학들이 무전공학과를 많이 뽑기 시작한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주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하고 역기능이라는 게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 순기능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부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경험을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택한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하고 바람직한 가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학과가 생길 거거든요.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학과는 자연스럽게 학생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학과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슬픈 말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학 내에서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문제이고요. 아마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수능 100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학종이나 교과로도 무전공학과를 뽑을 거냐, 이 부분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요, 그 무전공학과에서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라고 했을 때, 전공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예체능까지 모두 포함해서 본다고 하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업 역량일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과 역량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될 확률이 높고, 단과대학 형태로 이렇게 계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관련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공적합, 지금의 전공적합성 혹은 진로 역량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업 역량이 2024학년도부터도 좀 평가 요소로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생각들 하시기에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내신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학업 역량이 내신이다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교육 과정이 변화하면서
내신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학생 수가 다르고요.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 과목마다도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 아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등급이 안 나오는 학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아마 이제 미술 쪽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의 이수 단위가 적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대학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 등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학의 1등급인데 일반고 1등급과 이제 미술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수학 1등급이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10단위 정도 한다고 치면 미분과 적분은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다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학업 역량이 단순히 성적으로만 본다는 아니고 또 이제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했느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균이 아니라 뭐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들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관련이 매우 높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은 경우, 이거는 조금 더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업 역량이 내신으로만 평가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해서 내신 성적이 조금 낮게 받는 경우와 네. 좀 소위 말해 좀 일반적인 과목을 받아서 1등급 상위권을 받는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선택해서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이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이제 어려운 과목이라고 흔히 불리는 게 이제 아마 이제 이공계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종에서는 그게 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은 반드시 조금 성적이 낮아질 것 같아도 노력하고 배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학종에서는. 그래서 피해가지 않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대의 입장에서는 좀 우리 미술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교과목을 좀 많이 듣는 게 좀 유리할까요? 사실 일반고를 다니는 친구들도 미대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일반고등학교에서는 미술 관련 과목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 한 학기에 아시다시피 한두 과목밖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듣고 싶어도 학생들이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교과목이라고 했을 때 미대를 진학하는 친구들이 어떤 교과목이 좀 들으면 유리한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떤 과목을 공부할 거냐라고 선택할 때 학생들이 좀 계획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크게 회화, 순수 예술의 영역과 응용이나 뭐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예술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수 이론이나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잘 체득하는 어떤 영역도 있겠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생활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디자인도 뭐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품도 종류가 정해져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단순히 그림 그 자체를 그리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관점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차원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 과목이나 어떻게 보면 과학 과목도, 이게 뭐 예를 들어 물리 같은 어떤 이런 뭐 이론이나 화학적 결합을 뭐 디자인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공부로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나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상태여야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아마 이제 학생부에 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개인별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본인의 관심사나 작품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일부 교과목과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면 좀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가장 크게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졌다, 생활기록부만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텐데요. 미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바뀐 평가 요소와 핵심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뭐 추가적인 탐구나 공부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사실은 평가 요소가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여러 대학들의 연구 자료에서 나온 것 중에 바뀐 거는 사실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진로 역량으로 바뀐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 굉장히 여러 대학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마다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대학마다 달라서 A 대학은 그 학과에 대한 뭐 가치관이나 그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대학도 있고, 그냥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대학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뽑는 대학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건 대학들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이 있으시다면 그 대학의 평가 요소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가장 힘든 건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을 땐 동아리 활동이든 진로 활동이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세특에 기록된 내용이든 어떤 단어나 혹은 문장이 한 줄 있으면 그걸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소개서에 서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학생이 서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료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으로만 학생의 생각도 읽어야 하고 학생의 지식 수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걸 했다라는 걸 학교에 충분히 보여주어야 그게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요소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평가 요소에 대한 혼란은 안 가지시는 게 좋고, 이 진로나 전공 적합성의 개념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을 결정하시고 찾아보셔야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역시 학생부고, 학생부에 기록이 되려면 어떤 학교의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혹은 본인이 공부한 내용 그리고 자신의 진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교에 어필을 해야 그 내용이 기록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활동에 대한 뭐 그런 사실적인 내용보다 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연적인 설명들까지도 생활기록부에 좀 녹여져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 전체의 수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2, 3년 전에 비해서 주요 대학교의 지원자의 학생들도 늘어나고 지원한 학생들의 수준들도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각 대학교들에서는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또 학업 역량 이외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종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전년도 2024학년도 입시에 학종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우수한 학생이 모두 다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다수가 늘어나고, 또 우수한 학생들도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이나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학생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도움받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 학생들의 서류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서류가 좋아졌다라는 부분의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학사정관 일을 예전에 하면서 뭐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이 내용의 보고서나 이 활동을 학생이 진짜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주제나 활동의 주제가 굉장히 대학생 수준인 거죠. 전공과 너무 깊숙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주제를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과연 상식적으로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에게 적합한, 그리고 그 학년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와 비슷하거나 그것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선택되고 기록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경우, 아마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높은 수준의 주제를 함부로 다루는 건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그 내용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는 이러한 활동이나 주제를 설정하고 실제로 공부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디자인학과인데 이 친구가 회화를 하고 싶다면 선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근데 부정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런 경계도 분명히 본인이 알고
이렇게 학종은 준비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평가를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학생들한테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때 어머님이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뭐 저만의 특별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된 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 그게 어떤 활동이 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수준에 있어서 뛰어넘는 그런 활동은 좀 피해달라고 하셨는데 예시를 한두 가지 정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의예과 예를 드는 게 설명이 가장 간단합니다. 네, 네. 의예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1학년의 학생부를 보면 이 친구들은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미 생명과학의 2의 내용을 공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선행. 동아리나 뭐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교양서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기적인 유전자 조합 이런 것들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1학년 때는 없겠죠. 그런데 학생부에 그런 단어와 그런 기록들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학생부에 기록되어야 되는 건 학교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교육과정의 내용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원칙을 크게 벗어나면 아마 대학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안 볼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부정적이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하신 건데 그 효과를 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미술 쪽에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례를 찾아보거나 그러니까 사례를 찾아본다는 건 공통점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 뭐 A와 B와 C의 작품이 갖는 공통점 이건 뭘까? 그러면 나는 이게 나한테 적합한가 그려볼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생각을 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1학년 때부터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관련한 책을 읽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해내고 싶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해내고 싶다는 바람이거든요. 아직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수준을 높이는 건 왜 안 좋냐면 2,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것 같지만 쉽게 안 오릅니다. 학력 수준이 같이 올라갔을 때는 시너지가 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부정적일 수 있고 하나의 영역을 계속 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학년 때 너무 높은 수준의 것들을 채워 넣는 건 굉장히 힘든 길을 가는 것이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무언가 본인의 관심사가 바뀐다면 학종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학생들이 1학년 때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당연히 교과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1학년 때의 수준이 학업 역량과 함께 그런 전공 관련 지식도 향상되는 또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생활기록부에 보여지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희망 진로나 관심사가 바뀌면 그 생기부에도 당연히 드러날 것인데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분야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아이가 학생이 직접 생각하고 활동이든 공부든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확률이 높습니다.